적당히 좀 해요. 왜 이렇게 굶주린 호랑이처럼 그러세요? 하고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딸 소영이가 위층에서 자고 있는 날이었다. 미숙이 몇 마디 타이르지만 상우는 듣지 않고 본능대로 행동할 뿐이었다. 그는 술이 취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미숙은 결국 이를 악물고 그의 행동을 묵인하기로 했다. 마음대로 하라고 상훈에게 내버려 두었다. 미숙의 딸 소영이는 17살에 벌써 결혼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되었다. 경제 재건 지역에서의 삶은 아직 현대화되지 않아서 젊은이들은 흔히 서로 만남을 가지며 외진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미숙은 딸이 철민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미숙은 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소영이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숙은 아무리 혼을 내고 훈계를 해도 소영이는 결국 자신의 딸이었고 미숙은 소영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숙은 결국 철민의 부모를 찾아가 딸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했다. 소영이는 18살이 되자마자 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아직 너무 어려서 행복한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고 결국 소영이가 임신하자 철민은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갔다. 이때 소영이는 시댁에 갈 면목이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미숙에게 죄송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조금의 돈을 보상금으로 건넸다. 그 돈으로 소영이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미숙은 결국 소영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와 생활수단을 찾으며 딸의 출산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후 미숙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찹쌀떡을 팔기 시작했고 드디어 소영이가 출산하는 날이 왔다. 소영은 출산 중에 미숙에게 아기를 외삼촌 댁에 맡기라고 말했다. 외삼촌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딸의 말을 들은 미숙은 소영이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에 분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했지만 어미된 마음으로 손주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미숙은 아기를 곁에 두기로 결심했고 결국 소영이가 아이를 처음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아주었다. 소영은 아기의 이름을 원한이라고 지어 철민과의 미성숙한 첫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했다. 소영은 위층에 올라갔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샤워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마침 상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이 일찍 끝나 술에 약간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상우는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함께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이 잠기지 않고 살짝 열린 것을 보고 미숙이 아직 시장에 가지 않으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미숙이 안에서 샤워하는 줄 알고 술 기운이 돈 상우는 문을 잠그고 샤워실 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서 겨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영과 미숙 모녀는 상훈이라는 건장한 건설 인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워낙 갑작스러웠고 소영도 어머니인 미숙의 피를 어느 정도 이어받아 상훈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몇 번의 몰래 만남 이후 소영은 결국 임신하고 말았다. 소영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미숙은 물었다. 그리고 몇 번을 돌려 말한 끝에 소영은 결국 아이의 아버지가 상훈님을 고백했다. 이야기를 들은 미숙은 화가 나서 딸의 뺨을 때리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는지 나무랐다. 하지만 소영은 엄마도 예전에 저랑 똑같지 않았어요. 저도 여자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엄마가 그를 데려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꾸했다. 소영의 말을 듣고 미숙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셋이 앉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상우는 힘만 셀 뿐이지 그리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이 묻자 그냥 형편대로 해결하세요 라고 답했다. 결국 미숙은 작은 상을 차리고 조촐하게 둘의 결혼을 선언하기로 했다. 이후 상우는 소영의 남편으로서 소영의 임신을 공식화하고
미숙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 작은 식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소영은 불러오는 배를 안고 마지막 학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학교에 다녔고 미숙과 상우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며 출산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운 가정의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아들이 자라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자 소영은 조용히 떠나며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이 아이는 엄마와 상훈 씨에게 맡길게요. 저는 새로운 삶을 찾으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아이에게는 이 편이 더 나을 거예요. 아이는 상훈 씨의 아이니까 상훈 씨가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엄마, 저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가 계십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보답할게요. 소영의 편지를 읽고 미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서 소영이 지내면 결국 이웃들에게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미숙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숙과 상우는 소영의 아들을 대신 키우며 그가 자랄 수 있도록 했다. 소영은 편지에서 언젠가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소식은 점점 멀어졌다. 미숙이 딸을 기다리는 마음은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딸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은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마침 상우는 조금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아침에 공사 현장에서 일이 끝났고 그는 동료들과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문이 잠기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상우는 소영이 아직 집에 있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상우는 소영이 샤워하고 있는 줄 알고 조용히 샤워실 문을 열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영과 미숙 모녀는 상훈이라는 건장한 인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소영도 어머니인 미숙의 피를 이어받아 상훈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몇 번의 몰래 만남 끝에 소영은 결국 임신하게 되었다. 소영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미숙은 걱정하며 물었다. 여러 번 돌려서 말한 끝에 소영은 결국 아이의 아버지가 상훈이라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들은 미숙은 화가 나서 딸의 뺨을 때리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는지 나무랐다. 하지만 소영은 엄마도 예전엔 저와 똑같지 않았어요. 저도 여자고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대꾸했다. 소영의 말을 듣고 미숙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세 사람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상우는 힘만 셀 뿐이지 그리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이 묻자 그냥 형편대로 해결하세요 라고 답했다. 결국 미숙은 작은 상을 차리고 조촐하게 둘의 결혼을 선언하기로 했다. 이후 상우는 소영의 남편으로서 소영의 임신을 공식화하고 미숙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 작은 식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소영은 불러오는 배를 안고 마지막 학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학교에 다녔고 미숙과 상우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며 출산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운 가정의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아들이 자라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자 소영은 조용히 떠나며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이 아이는 엄마와 상훈 씨에게 맡길게요. 저는 새로운 삶을 찾으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아이에게는 이 편이 더 나을 거예요. 아이는 상훈 씨의 아이니까 상훈 씨가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엄마, 저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가 계십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보답할게요. 소영의 편지를 읽고 미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서 소영이 지내면 결국 이웃들에게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미숙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숙과 상우는 소영의 아들을 대신 키우며 그가 자랄 수 있도록 했다.
소영은 편지에서 언젠가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소식은 점점 멀어졌다. 미숙이 딸을 기다리는 마음은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딸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길거리에서 자면 안 되죠, 아저씨. 미숙이 대답했다. 그러자 상훈이 말하기를. 그럼 두 분은 위층에 가서 정리하고 임시로 쉬세요. 안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면 됩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해 소영과 미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소영과 미숙은 상훈 집에서 살게 되었고 고향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상훈이 물었다. 혹시 장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미숙은 고민한 후 대답했다. 고향은 꽃을 재배하는 곳이라 저는 꽃 재배만 해봤어요. 상훈은 그것도 좋네요. 라고 대답했다. 미숙이 어떻게요? 라고 물으니 상훈은 병원 맞은편에 상점이 몇 개 생겼는데 그곳에서 2개가 남아있어요.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임대해서 꽃을 팔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제안했다. 미숙은 그런데 저는 무엇을 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다. 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꽃을 파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 미숙은 아, 그거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꽃가게를 임대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사업이 안정되자 소영을 위한 학교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15년이 지나갔다. 비록 서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훈과 미숙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처럼 대하며 살았다. 상훈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건강했고 미숙은 젊고 활기찬 나이에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렇게 미숙은 점점 더 빛나고 젊어졌다. 소영은 이제 18세가 되어 경제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상훈과 함께 자란 덕분에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영은 상훈과의 친밀한 접촉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녀는 감정적으로 상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전에는 아무 때나 상훈에게 애교를 부리며 안겼고 볼에 뽀뽀를 하며 애정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상훈과 소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미숙이 말했다. 3일 후는 소영의 아버지 제사의 날이에요. 그때 고향에 가서 이틀 정도 머물 예정이에요. 상훈은 그럼 미숙 씨와 소영은 돌아가서 준비하세요. 매년 제사 날이니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잘 모셔야죠. 라고 말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소영은 안 돼요, 엄마. 저 이번 학기 기말 시험 준비 중이에요. 학교를 빠지면 수업을 놓쳐요. 라며 반대했다. 미숙은 고민 끝에 그럼 소영이는 집에서 공부하고 엄마는 혼자 다녀오겠다. 고 결정했다. 미숙이 이틀간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인생의 일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날 밤 병원에서 근무를 마친 상우는 미숙을 태우러 집에 갔다. 미숙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소영의 차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소영이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소영아, 소영아 라고 부르며 여러 번 불러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상우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 보았다. 소영은 이불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그는 그녀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소영아, 아프니? 라고 조용히 물었다. 소영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을 감고 엄마가 부르는 줄 알고 느긋하게 이불을 열며 기지개를 켰다. 상우는 소영의 반응에 당황했다. 소영아, 여긴 왜? 상우는 어색하게 멈추었다. 소영이 얼굴을 돌리더니 상훈이 다가오는 걸 보고는 웃으며 장난치듯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말했다. 소영은 상훈의 손을 잡고 오늘은 저와 아저씨밖에 없으니까 아저씨도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상훈은 망설이다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소영은 그를 끌어안으며 아저씨,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잊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영은 경험은 많으려는 남자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었고, 상우는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 그에게도 귀중한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작은 집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이제 더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몰래 진행되는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했다. 그들이 가족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말이다. 어떤 진실이 숨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행복한 결말이 될 수도 있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며 작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